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이 굉장히 추운데 눈은 많이 온다고 예보는 되는데 생각만큼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진짜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두바이나 중동 같은 데 이거 완전 사막에 1년 내내 더운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또 봄이 오고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올 겁니다. 한 주 한 주 잘 가죠, 공부하니까. 저도 시간은 잘 가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첫 시간에 개정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달리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교과서는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책을 썼는데 지금 입법 예고한 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고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년에서 또 2년 더 살 수 있죠. 4년.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집을 팔았을 때 이게 당연히 세입자 나갈 줄 알고 팔았는데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원래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라고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업공개사가 그 세입자 찾아가가지고 계속 살 건지 그걸 확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죠. 그럼 세입자가 안 만나주면 계약 중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입법 예고된 거와 달리 공포된 거는 주인이, 매도인이 그 세입자한테 확인해가지고 나간다, 안 나간다 체크를 하면 되고요. 또 확인 못했으면 못했다고 매수인한테 말하면 돼요. 확인 못했다고 하면 매수인이 알아서 안 살 수도 있겠죠. 그럼 불안하니까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제 매도인한테 확인만, 자료만 받아가지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가중 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복수정답이 하나 인정이 됐는데요. 이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신고 확인서 한국말로 한글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민법은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단어가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게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되어서 196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 최단기 존속기간 민법 임대차 20년, 최장기 존속기간 20년 삭제되기는 했습니다. 그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그 외에 개정된 거 없습니다.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는 개정된 게 없다고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공법이나 이 공인중개사법은 계속 개정되고 개정됐을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운 말로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고요. 우리 교과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찾아가지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근처에 보면 신고 필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신고 확인서 같은 의미죠. 한자를 한글로 바꿨을 뿐이에요. 신고를 필했다,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니까 이렇게 신고 확인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44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40페이지. 아까 말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으면 서류를 첨부하고 미확인했으면 미확인하고 체크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라고 돼 있어서 저도 건의를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그러면 세입자 찾아다녀야 되냐, 나무 세입자. 그래서 이제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확인 서류는 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매도 의뢰인한테. 그 다음에 확인 못했으면 확인 못했다고 체크만 해주면 된다. 지금 기본서하고 약간 다르죠. 기본서에 있는 거는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간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그 밖의 유형은 옛날에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그게 폐지됐어요. 그 외에 폐지된 거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기타에다 적어주면 될 겁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267페이지에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요. 일반 기준은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이런 말이 있죠. 그 기간 계산하는 걸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를 명시했습니다. 과태료 처음에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 과태료 받은 날이 아니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두 번째 위반 행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게 또 나번이 우리 교과서하고 달라졌는데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우리 교과서에는 그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267페이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입법 예고될 때는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 가지를 위반했다고 인장 등록도 안 했고 서명 날인도 안 했고 뭐 계약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 개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6개월짜리를. 그럼 옛날에 여러 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규정이 없는데 아무리 여러 개를 위반해서 만약에 조사를 나갔는데 사무소에 위반 행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개업공개사에게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서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동시에 여러 개가 적발돼도 이해되죠? 업무정지가 6개월인데 6개월짜리가 여러 개 적발돼도 다 합해서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업무정지는 인장 등록도 안 하고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계약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 고용 신고도 안 하고 이러면은 여러 개 다 합하면 옛날에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입법 예고돼 있었다고요. 교과서 267페이지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옛날에는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런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다 한글로 고친 거예요. 줄일 수 있다. 쉬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줄일 수 있냐면 2분의 1을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회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다고요. 개별 기준 6개월인데 2분의 1을 깎아주면 3개월, 2분의 1을 늘리면 9개월이 되겠죠. 깎아주는 것만 가능하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9개월은 안 돼요. 업무정지는 무조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깎아주는 것만 가능해요. 이건. 자,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어떤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게 업무정지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를 위반해도 다 합해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업무정지.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는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신고 필정,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을 신고 확인서로 용어를 한국말로 바꿨다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 설명서 서식,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이걸 체크하도록, 모르겠다 하면 확인 못했다 하면 못했다고 체크를 하면 매수인이 알아서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확인 안 해주면 안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도록 바뀌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그 밖에 기타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사항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5%밖에 못 올리고요.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 세입자가 받던 거에서 5%밖에 못 올려요. 지금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세입자 바뀌면 왕창 올려도 되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그 임대기간 동안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그리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75% 주인이 75% 내고 세입자가 25% 내고 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나중에 보증금 떼일까봐 그 민간임대주택 이게 현업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와요. 뭐 합격하시면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본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